네,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한 주가 장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다행히 월요일에 급락 이후에 시장의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과연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특징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냐 스톱이냐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그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IM증권 네, IM증권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뭐 날아오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오. IM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짝 당황하셨네요. 우리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종목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 볼까요? 2주 전의 성적이던데요. 100%를 기록해 주셨네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다들 성적이 좀 저조했는데 100% 성적을 보여주셨던 이화진 과장 믿고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10개 종목 보시죠. 인기 검색, 실적 발표, 장중 급등락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볼까요? 오늘 장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해 주셨던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요. 하이브 결국 6%대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알테오젠, KTNG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네이버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오늘 좀 강보합에서 장을 마치긴 했는데 실적이요. 네.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하반기에는 AI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카카오 주주들이 네이버의 주주를 부러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시중에 떠돌았습니다. 네이버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네, 뭐 작년 한 2분기 때쯤부터 이제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 메타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광고 수익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조금씩은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건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작년 9월쯤에 하이퍼클로버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유저들에게 그만큼 많은 이제 클릭 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 이번 실적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도 클릭 수가 컨센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 그 당시와의 이제 광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의 하락들이 이제 그런 시점에서 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대신에 성장률 자체로는 우리가 예전만큼의 흐름은 이제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알리나 뭐 테무와 같은 이런 강한 이커머스 쪽 시장에서 침투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왔다는 거는 뭐 그래도 나름 좀 선망했던 측면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저는 요즘 이제 소비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특히 광고라던가 이런 뭐 네이버 쇼핑과 같은 마케팅 회사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카페24도 실적 좋았잖아요. 그렇죠. 브랜덱스 코퍼레이션도 호실적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요. 네이버 역시도 광고 효과 그리고 이 쇼핑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4%대 상승이 가장 고점이었고요. 시가가 고점이었어요. 결국 0.61% 상승밖에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스톱입니까? 네, 스톱입니다. 앞서 또 스포일러로 스톱이 나왔는데 맞아요. 왜 스톱이에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성장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예전처럼 성장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카페 24처럼 네. 이제는 사실 여러 경쟁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결국 이커머스 이런 쇼핑 플랫폼이나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에 네이버나 카카오를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눈앞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수익성에 대한 확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더 팽배하기 때문에 스톱을 줬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카카오는 여전히 고평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맞아요? 고평가라기보다는 네. 이 회사가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가늠을 했을 때 뭘까? 딱히 안 보인다. 카카오 게임즈가 잘하냐, 아니면 카카오페이가 잘하냐, 아니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에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잘 나가고 있는 사업부를 팔까라는 고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좋은 건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도 스톱이지만 안타깝게 네이버도 성장성에 의구심이 붙어서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아쉬운 주가도 그를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하이브입니다. 6.31%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갑자기 또 발목을 잡은 게 이 방탄소년단의 BTS의 슈가 리스크. 간밤에 또 전일에는 그 방시혁 의장의 뭐 네. 열애설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 의장 열애설도 주가 하락의 일조가 됐나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하이브 자체만으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미리진 사태 이슈도 있었고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경영에 관한 오너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지금 왜 시장에서 그렇게 뭐 열애설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지금 엔터사들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중의 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엔터 사업에 집중해도 좀 모자랄 판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이번 엔터주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때가 바닥 시건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건 SN도 마찬가지였고 하이브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못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컨센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이번에 하이브 2.0을 이제 출범하면서 기존의 멀티레이블도 좀 하나로 뭉쳐지는 총괄로 체제로 가게 되었고 물론 4분기 때 위버스 플랫폼도 향후에 좀 오픈 형식으로 다른 엔터사들도 충분히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구독형에 이제 관련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는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지금 신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물론 이제 곧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영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본격적으로 글로벌 팬덤에 있는 신인 아티스트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진정한 멀티 레이블을 통한 수익성의 확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안에서 과도기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하이브 그럼 주가 여기서 잠시 멈췄다 갈까요? 고냐 스톱이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스톱입니다. 스톱이에요. 네. 그럼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신지 왜냐면 사실 요즘 뭐 K 화장품, K 뷰티 이야기 많잖아요. K 네. 음식료. 원래 그 선두주자는 K 엔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공백이 너무나 아쉬운데 언제쯤 살아날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작년 1분기 때부터 계속 꾸준히 우리 엔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꼭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도 물론 에스파 이제 카리나가 베이징 상하이에서 사인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인디밴드도 공연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디밴드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엔터사들의 매출 밸류 자체가 20% 정도 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뚫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작년쯤에 엔터사들 한참 이제 고공행진을 할 때 그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글로벌 팬덤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겠다는 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빌보드 100위 안에 드는 이제 아티스트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되면서 눈높이도 조금씩 내려가지 않았을까. 물론 신인 아티스트도 점차적으로 나오고 조만간 SM에서도 걸그룹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베이비모터도 그렇다 할 아직 반등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BTS 이후에 눈높이가 조금씩 내려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톱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이번에는 넷마블 어찌된 일인가요? 실적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급락해서 저희 주주분들은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은 좋을 수는 있었습니다. 네. 나 혼자 레벨 어라이즈, 기존에 3월달에 나왔던 우리가 아스다 연대기, 신작들이 한 3개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들은 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매출 하향 안정화. 그럼 하반기 때부터는 이 기존에 상반기에 나왔던 신작들이 점차적으로 매출은 떨어지겠죠. 근데 하반기에 신작이 나오냐?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작이 나올 것을 좀 출시일이나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어제 컨콜에서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쭉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측면이 맞는 게 아닌가. 대부분 지금 뭐 넥슨 게임즈나 시프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버티는 거고 넷마블 같은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사라진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그럼 여기서 스톱입니까? 네, 스톱입니다.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꼭 아셔야겠네요. 지금 당장의 실적 숫자보다 앞으로 신작이라던가 그래서 돈을 얼마나 더 벌어낼 수 있는 데가 게임주들에겐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스톱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하나솔루션입니다. 10%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어요. 혹시 그 하나큐셀 미 투자 소식입니까? 아니면 CS윈드가 전날 또 18% 넘는 급등 보여줬잖아요. 네.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오늘 강했는데 그 역할 때문일까요? 일단은 하나큐셀 이슈도 있었고 네. 물론 이제 CS윈드는 실적으로 숫자를 이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솔루션도 이번 2분기 때는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있지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퍼스트 솔라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OP 마진 자체가 한 36% 이상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 솔루션은 이제 하반기 때 이 기존에 있었던 재고 물량들을 하나 둘씩 해소하는 구간에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왔다는 점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 단가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 실적이 충분히 상쇄가 됐고 대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기존에 SP 단가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충분히 이거는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3분기에 실적이 크게 향상된다는 가정은 없지만은 물론 이제 향후에 해리스 후보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에는 해리스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신재생 쪽에 태양광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설비 전력이 증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반등이 측면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보다는 분명 하반기는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절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고가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 고고요. 그럼 숫자로 보여준 CS윈드 덕인지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다 같이 테마로 올랐는데 또 미 대선 효과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올랐죠. 양자 구도로 본다면 트럼프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좀 기지개 켭니까 우리? 네, 기재기에 좀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네. 하나솔루션은 다른 태양광보다는 북미 쪽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고고요.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6%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인기검색 상위권에도 잠시 올라왔었는데 오른 이유가 그 대왕고래 테마 때문인지 최근 정부가 뭐 대왕고래 이야기도 있고 동해 가스전 뭐 여기다가 그 그린벨트 이야기도 있고 무언가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정책 테마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 테마는 맞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지 말자. 네.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건 따질 필요가 없고 네.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대왕고래도 이미 5월달, 6월달에 이미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이고 있다라면은 결국 12월까지는 결국 시장이 조용할 때마다 한 번씩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죠. 이번 실적에서도 미얀마 가스전 관련해서 그런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좋다. 물론 이것만 다 좋은 건 아니죠.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2차 전지 이슈가 한참 있었을 때 가장 부각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기차 수요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PMI 제조업 지수도 올라왔다고 하면은 철강에 대한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가격 실적단에서는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왕고래까지 정책적인 모멘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충분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업 플러스 대왕고래 테마까지 더해줘서 더 오를 것 같다. 더 가져가 보자. 그 의견입니다. 전체 10가지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스톱이 많을까요? 스톱이 조금 더 많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알테오젠, 하나솔루션, KT엔지만 곤데요. 이 중에서 에코프로 스톱은 좀 속상해요. 왜냐면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네. 잘 갖고 그 광복절 특사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왜 스톱일까요? 물론 특사 이슈로 인해서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업황을 보자. 아. 사실 지금 양극재나 이쪽은 계속 좋을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2차 전지는 지금은 어차피 수익성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 미래의 2차 전지를 위해서라면 차세대 플랫폼이 저는 나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다 그렇게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어차피 이 시장은 결국 중국
2차 전지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나 양극재가 수익이 안 나옵니다. 왜냐? 저가 수주로 계속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차이에서 마진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업, 네. 업황 때문에 스톱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도 블랙먼데이 이후에 뭐 개인이 뭐 반대 매매 당했다, 뭐 청산당했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서 주가 변동이 컸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30만 원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기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9월 달까지는 두 개의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9월 23일 날 키트로다 SC 인상 종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12월이 있습니다. 9월을 앞당겨졌다는 거는 머크 입장에서도 빨리 이거를 인상을 발표를 하고 풍목화가 빨리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다른 경쟁사 업체들이 이게 SC 제휴 플랫폼을 한 약물들을 빠르게 나오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머크 네. 입장에서도 키트로다 SC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26년도에 1.4조 마일스톤 들어오고요. ADC SC도 요거 3분기 이내에 지금 계속 꾸준히 지금 뭐 텀식 계약했고 이제 본격적인 본계약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도 계속 지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고이고 베스트 종목으로도 계속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전체 10가지 고수도 말아봤고요. 조금 전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4,6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2,598억 원이었어요. 네.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 다음 주 좀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조만간 또 가스 요금 인상도 얘기가 서서히 나왔었기 때문에 3분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격 인상, 네. 가스료 인상 때문에 또 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실적까지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오늘간에 저희가 한 주간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포트도 다시 정상화 될 테니까 조금만 시간 갖고 인내해 주시길 바랄게요. 매일경제TV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